안녕하세요. F5 성형외과 이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회복이 좋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집이 굉장히 머신 경우나 퇴원을 하시더라도 집에 혼자 계셔야 되는 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정도는 입원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곽 수술할 때 봉합에 사용되는 실은 바이크릴이라는 우리가 녹는 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크릴 실은 폴리글라이콜릭 액시드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합성 제품이 되는 거고, 인체 내에서는 보통 50일에서 70일 사이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용되는 바이크릴은 점막하고의 접착력도 좋고 마찰력도 좋기 때문에 봉합이 잘 됨과 동시에 점막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주로 이 바이크릴 실을 사용합니다. 광대수술할 때 이 부비동 일부분을 좀 절골을 해서 자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부비동 점막이 좀 붓게 되고, 점막이 부으면서 약간 콧물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부비동 안쪽에 고여 있는 물이나 약간의 출혈 등이 코 안쪽으로 이제 흘러나오면서 코 점막을 또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간의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코를 풀거나 하게 되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코를 풀게 되면 우리가 거꾸로 부비동 쪽으로 역류돼서 들어가게 되고, 부비동 쪽으로 역류가 되면 부비동 압력이 세지다 보니까 부비동이 절골된 틈을 타고 공기가 이 얼굴 쪽에 있는 피부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좀 많이 붓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운이 나쁠 경우에는 역류되는 공기에 균이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얼굴 쪽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후에 부비동 안쪽 점막이 완전히 힐링이 되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코 안쪽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코 푸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플레이트와 핀은 티타늄이라는 금속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티타늄 핀은 우리 의료계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던 핀이고요. 티타늄 핀의 가장 큰 장점은 부식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인체 내에 머물러 있어도 크게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턱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앞니빨 앞쪽으로 절개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체의 모든 수술 부위, 절개하는 부위는 상처에 흉살이 좀 발생하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 안쪽에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입술을 약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입술 크기가 좀 작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뭉침 증상이나 흉살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점점점 호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당김 증상이 남아 있어서 입술이 작아져 보이는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다른 시술을 통해서 입술을 다시 도톰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땡김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턱 밑에 있는 탄력을 증가시켜 주기 위함이고, 그 다음엔 턱선 자체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서 볼살 부분의 붓기도 감소시키면서 턱선도 좀 더 탄력을 증가시켜 주기 위함이 땡김이의 가장 큰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냉찜질하고 온찜질의 기간은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냉찜질을 처음에 3일간 꼭 시행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는, 붓기에 발생되는 그래프를 보면 초반 72시간 동안은 붓기가 계속 증가되는 쪽으로 갑니다. 초반 72시간 동안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속도가 높을수록 붓기는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속도가 낮을수록 붓기가 적게 생기게 됩니다. 초반 3일 동안은 붓기를 되도록이면 적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기간이고요. 3일이 지난 후에도 사실은 냉찜질을 해줘야 붓기는 조금씩 더 감소가 되는 거고, 3일 후에 온찜질과 냉찜질을 좀 병행해서 시행하거나 3일 후에 온찜질을 시행하라는 이유는, 그때부터는 이제 뭉침 증상들이 생기거나 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뭉침 증상이나 멍에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이 더 효과적이라서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을 좀 병행해서 시행하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이렇게
가벼운 유산소 운동들은 수술 직후에도 괜찮으시면 시행하시는 게 좋고, 특히 산책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좀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붓기 감소나 이런 측면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을 쓰는 운동도 사실은 뭐 크게 제약을 두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근력을 쓰는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혈압이 좀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힘을 줄 때 얼굴 쪽에도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의 위험성도 좀 있을 수 있고 얼굴 모양의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 떡볶이, 김치 같은 음식들은 뭐 좀 자극적이거나 약간 뜨거운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첫 3일은 반드시 피하시고 3일 후부터는 좀 충분히 식혀서 드시거나 좀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고요. 쌈이나 햄버거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음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작게 잘라서는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입이 좀 무리하게 크게 벌리기 힘들 때는 처음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견과류나 깍두기 같은 딱딱한 음식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좀 힘이 안 들어가니까 3일 정도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게 잘라서는 다 드셔도 되는 음식이고요. 오징어 지포 같은 좀 질긴 음식도 마찬가지로 단지 초반에 한 3일 정도만 조금 피해 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흡연은 초반 일단 상처가 낫는 2주 정도 기간 동안은 절대 금물이고요. 2주 후에도 사실은 뼈는 아직 나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뼈가 이제 어느 정도 힐링되는 기간인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못 참으시면 이제 2주째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주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마셨을 경우에 이렇게 몸을 좀 못 가누시는 경우가 있거나 주의사항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의 음주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뼈가 달라붙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예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F5 성형외과 이영교 원장이었고요. 안면윤곽 수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슴 수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